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 또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도 어제와 비슷하게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생소하실 만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도 다우가 상대적으로 제일 강했었죠. 아무래도 인프라 관련 법안 상원 통과에 따라서 영향이 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건설 장비, 건자재, 철강, 산업용추론 이런 업체들이 좀 자리해 있는데요. 한마디로 건설 쪽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었다는 말인데 바론스가 인프라 법안에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을 꼽았었는데 여기에 캐터필러, 디어 컴퍼니, 벌칸, 마리마리에따 이런 종목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유나이티드 렌탈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차트에서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 관련 종목이 아닌 게 어제 1위인데요. 네, 어제 S&P 500 상승의 주인공은 바로 노턴 라이프 락이라는 기업입니다. 순달람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기업이고요. 백신 프로그램에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회사죠. 노턴 360, 이 화면 많이들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노턴이 라이벌이 또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영국의 아바스트라는 회사입니다. 노턴이 좋니 아바스트로 바꿔야 되니 막 이런 식으로 어릴 때 친구들끼리 침 튀기면서 좀 싸웠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저는 노턴 썼었고요. 그런데 이 노턴이 라이벌 이제 아바스트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사이버 보안 업계의 거대 기업이 지금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래 대금은 이제 81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9조 원이 좀 넘을 것 같은데 이 계약은 2022년 내년에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들이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루머가 들려왔었는데 불과 몇 주 안 돼서 실제로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두 회사 모두 다 원했던 결과, 원했던 거래였다라고 뜻을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업계 최고의 이제 소비자 안전 비즈니스가 탄생하고 아바스트 유저 숫자가 또 4억 명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노턴의 유저 숫자와 합쳐지게 되면 그만큼 또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는 결국 유저 숫자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거 윈도우 운영체제 하에서 백신 기업 순위인데 1, 2위가 거의 아바스트와 이제 노턴 라이프락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턴은 7월 27일에 이제 실적을 내왔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별로 저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보다가 오늘 아침에 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0%가 지금 넘어가더라고요. 마진율 자체가 작년보다 4% 이상 지금 오른 건데요. 그리고 고객 숫자 이제 순증률이 7분기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유저 숫자가 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가 분기마다 지금 벌써 1조 4천억 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매 분기마다 영업활동으로 2억 5,7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3천억 원 정도가 지금 매 분기 통장에 꽂힌다는 건데 제 통장에 이런 현금이 계속 꽂히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라도 사겠죠? 그렇습니다. 노턴도 이런 넉넉한 현금에 아바스트라든가 이렇게 인수를 감행하면서 기업의 세를 불리는 과정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돈으로 신사업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행보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사이버 보안 쪽이다 보니까 게이머들을 위한 지금 제품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사실 고사양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보안 프로그램이 너무 무겁다 보면은 게임 품질이 저하된다든가 짜증난다든가 그래서 다른 백신으로 바꾸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쪽에서 특화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크게 올라갈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도 지금 행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더리움을 좀 채굴을 하게 될 때 채굴을 다 해놓고 컴퓨터 하드웨어가 사양이 좀 안 좋아서 갑자기 뻑이 나거나 먹통이 되면 기껏 채굴해놓은 코인이 사라지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턴은 채굴 직후에 안전하게 클라우드 저장소로 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이른바 크립토 전자지갑을 선보였습니다. 참 노턴은 이런 쪽으로 빠릿빠릿한 것 같고요. 옛날 기업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테크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프라 법안이 이제 상원 통과가 됐었죠. 그 자금 중에서 일부 2조 원 정도는 사이버 보안 쪽으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5월 12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었는데 미국 내에서 사이버 보안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이 우선 순위가 올라간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관심들을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사실 모더나와 화이자가
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도 그렇고 마켓워치에서도 언급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꿩 대신 닭으로 좀 덜 빠진 페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리고는 좀 보시다시피 이제 건강식품이나 약국에서 팔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뜻하죠. 진통제, 수면제, 그다음에 연고 등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제 실적을 내놨었는데요. 아니 실적이 하회를 했습니다. 이게 EPS 미스라는 단어를 제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만큼 저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기업들한테는 뭐 가차가 없죠. 회사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브랜드 및 마케팅 투자를 복원했기 때문에 영업 비용이 좀 급증했다라는 것으로 좀 변명을 하긴 했습니다. 확실히 좀 이런 것을 보면은 올해 좀 2분기부터는 변이 바이러스다 뭐다 이런 게 확실히 공포감이 좀 있긴 하지만 기업들의 광고 지출은 좀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델타에 대해서도 회사들은 딱히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순달람의 히든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마지막 순달람이니까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공격적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알고들 이런 주식을 사셨나 궁금한 이제 해외 주식 고수분들이 선택하신 5종목입니다. 고수분들의 선택은 모더나가 1등인데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매를 잘 하셨겠거니 저는 이제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위에 엔비디아도 있는데 최근에 AMD의 주가가 저세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을 조금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오히려 접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곳은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소파이는 소셜 파이낸스의 줄임말로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 업체입니다. 원래는 초기 사업 모델이 스탠포드 재학생들을 위한 이제 학자금 대출 서비스 사업이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게 좀 너무 괜찮고 하니까 입소문을 타가지고 다른 대학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간 것이거든요. 이것은 미국 내 대출 상품별 시장 규모인데요. 생각보다 민간 학자금 대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로 큰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조 원 가까운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더구나 좀 중요한 것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5년간 대출 상품별 대출 원금 증가폭을 보시면요. 다른 오토라든가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이라든가 신용카드 결제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이라든가 이것을 다 제하고도 민간 학자금 대출의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불경기가 되면은 교육열이 올라가서 학자금 대출 원금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소파이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좀 사업을 하는 애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라든가 비트코인 투자, 신용카드 결제 이런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네, 지금 성공을 좀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유저 숫자 분기별 추이인데요.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YOY, 그러니까 이제 1년간의 성장률을 뜻하는 건데 저번 1분기에서는 110% 그러니까 더블 이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왼쪽이 매출이고요. 오른쪽이 에비타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가까운 건데요. 아직은 좀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올해 21년에 회사의 이제 전망으로는 에비타가 지금 흑자가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기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JP 모간이라든가 저번에는 스퀘어가 핀테크 업체를 좀 인수를 했죠. 이번에는 좀 JP 모간이 1년 만에 벌써 3번째 핀테크 업체를 인수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파이의 옵션 거래가 좀 급증을 했었는데요. 물론 상방으로 좀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파이 같은 이제 핀테크 업체가 또 다른 거대 기업의 인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된 거고요. 그만큼 좀 가장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소파이에 대한 관심이 현지에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는 다음 주에 또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